자, 앞서 소개드렸습니다. 조그만 2인승 전기차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내를 다니게 됩니다. 미세먼지 싹 없앴으면 하는 희망 때문에 좀 결정이 빨라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아일보 정책사고의 조건희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나오셨는데 미세먼지 관련된 질문 저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에 앞서서 전기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유림 기자. 네, 트위지란 차가 팔리네요, 이제. 네,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 만들어낸 트위지라는 전기차입니다. 네. 이 3시간 반이면 완충이 되는데요. 네. 한 번 충전을 하면 100km까지 달릴 수가 있고요. 시속이 네. 80km까지 나옵니다. 이 네. 가정용 220V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네. 2012년에 유럽에서 출시됐을 당시 현재까지 18,000대나 팔린 차입니다. 자, 지금 뭐 저게 자동차라고 볼 수 있나요? 저건 오토바이랑 차 중간쯤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자동차가 돼 있군요. 자, 그런데 그동안 허가가 안 났었잖아요. 네, 그 작년에 그 치킨 프랜차이즈죠. BBQ와 함께 이 네. 트위지를 공급해서 배달용 오토바이 대신 이 트위지를 통해서 배달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 범퍼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 이 앞에 범퍼가 없다. 저 까만색 플라스틱 저걸 범퍼로 볼 수는 없나 보군요. 네, 저건 완충 자국이 없기 때문에요. 이 자동차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 위험한데 우리가 허가해줬다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라고 규제가 됐었던 거군요. 자, 그런데 결국 지금 지금 유럽에서 보이는 것 많이 다니고 18,000대나 팔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유럽산 트위지도 팔리게 되고 국산의 2인승 전기차도 팔리게 되는 상황 이제 곧 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희 기자. 네. 이렇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이유, 우리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잖아요. 근데 고등어, 삼겹살, 경유 이어서 이제는 학원 봉고차까지 문제가 좀 되는 겁니까? 네, 이거를 그 경유차 중에서도 화물차에서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런데 경유차, 화물차 중에서도 경부 고속도로 같은 곳만 왔다 갔다 하는 화물차보다는 네. 도심을 주로 다니는 생활형 차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네.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주로 운행하는 학원 네. 차량, 또 주거 지역에서 주로 운행하는 이삿짐 버스 등이 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요. 자, 이제 미세먼지 농도 저희가 측정한 숫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강남구 평균이 41 마이크로그램인데 어제 오후 6시에 대치동은 이렇게 나왔네요. 직접 여기 다녀오신 건가요? 네, 저희 취재팀이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직접 네.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손에 뭐 들고 오셨네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입니다. 아, 시중에서 살 수도 있습니까? 네, 시중에서 10만 원 안팎으로 네.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계속 좀 보여주시죠. 네, 이 측정기로 이제 미세먼지를 15초 정도 측정을 하면 네.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네. 디스플레이에서 네. 아, 직접 시연까지 해주시나요? 아, 그러면요. 네. 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나요? 나타나게 제가 한번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 지금 채널 A의 1층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28 마이크로그램이네요. 그러니까 조음이었다가 지금 34로 좀 제가 가까이 가니까 좀 늘어나네요. 자, 그러니까 자, 지금 이 스튜디오는 34니까 뭐 강남구 평균보다 낮고 근데 어제 오후 6시에 대치동은 너무너무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네, 대치동 학원가 아시다시피 학생들을 나르기 위해 학원차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해보니 낮게는 50 마이크로그램, 네. 높게는 197 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150이 넘으면 매우 나쁨이기 때문에 네.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차, 봉고차, 이삿짐, 트럭 뭐 이런 것들이 더 문제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초대형 트럭은 고속도로 다니니까 도심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 의미도 좀 되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저감 장치 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나 보군요. 예, 이 저감 장치라는 게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자체를 내뿜는 차보다 네. 공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질소산화물, 네. 이것을 저감해내는 장치가 중요합니다. 네. 환경부가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향후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네. 10만 대에 부착을 하겠다. 네. 작년에 1만 대요. 네. 그런데 정작 실적이 60대에 그쳤죠. 근데 10,000대에 부착하겠다 했는데 결국 60대다. 그건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할 때 네. 운전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0만 원 정도 있고요. 네. 1년에 요소수라는 거를 갈아줘야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네. 연간 44만 원이면 운전자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생활봉고차, 아이들 학원차까지 우리의 호흡, 공기질을 위협한다는 건데요. 자,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도권이고 어디 대도시 사시는 분들은 이제 공기질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데 화력 발전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데 우리는 계속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요, 2029년까지 무려 20기의 화력발전소를 추가 증설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수도권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 충남 지역에 9기가 건설이 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네. 자, 근데 조건희 기자. 근데 여기 보니까요, 석탄으로 화력발전소 하거나 LNG로 하거나 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용이, 전기 생산 비용이 다르군요. 네,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도 단가가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결국에는 경제적인 석탄이 싸군요. 네, 석탄보다 LNG가 2배 비싸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부도 석탄 발전소를 줄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문제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석탄 발전소를 싼 전기를 위해서 미세먼지를 감소할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적인 발전을 통해 전기값 인상을 감내할 것이냐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사실 세계적인 추세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나 인도 네. 이런 신흥 개발국들 뿐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석탄 발전소를 늘리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또 원전이나 수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따지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에너지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직도 늘리고는 있습니다. 네. 원래 10대 늘리겠다는 걸 7, 8대만 늘리겠다. 이 정도로만 감축됐지 여전히 네. 늘리고는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발전소가 특히 충남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바람의 이동 때문에 수도권에 직접 인구 밀집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자, 결국 우리들의 선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요즘에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확연히 느끼는 것은 전부 다 미세먼지에 대한 부담, 공기질이 떨어졌다고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 보니까 숫자가 사실과 좀 다른 듯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최근에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수치를 보시면 2006년 네. 59 마이크로그램을 연평균 농도를 기록을 하다가 네. 점점 떨어져서 2012년에 45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들었군요. 이게 정부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왔는데 네.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늘어나서 정체를 보이는 게 네. 사실상 지금의 방식의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도 투입하고 다변화도 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기까지 떨어뜨리는 건 굉장히 잘한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 역시 친환경 디젤, 뭐 클린 디젤 이 신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정부는 경유차가 이렇게 현재 방식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주범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네. 현재 정부에서도 경유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네. 당정협의회에서도 경유차 네. 올리는 것은 안 된다. 네, 반대 부딪히고 있습니다. 박수영 기자, 오늘 쭉 보셨습니다만 여야 모두 경유값 올리는 거 절대 반대고 차라리 휘발유값 낮춰라. 뭐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뜻 같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그런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대안이 나온 게 있나요? 아니요, 딱히 대안보다는 일단 네. 당장 너무 눈앞에 보이는 정책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네. 어쨌든 정부가 경유차 보급을 권유를 하고 또 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 와서 이렇게 서민들, 특히 경유차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많이 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기름값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문제제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적당한 해결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당과 환경부 오늘 다양하게 정부 부처끼리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어쨌건 뚜렷한 대책을 내놓으려면 경유에 세금을 붙일 것인지 말 것인지 같은 아주 근본적인 것 답이 나와야 되겠는데 역시 국민의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아일보 정책사회부의 조건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